자, 다음으로 p-value와 false discovery rate의 리샘플링 기법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앞서서 다중 가설 검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봤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했습니다. 본페로니부터 시작해서 홈스 메소드, 호치버그 메소드, false discovery rate,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법들을 쭉 살펴봤었죠. 이들 기법들이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theoretical null distribution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컨대 평균의 비교라든지 분산도의 비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null distribution이 T분포나 F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뭐 이런 분포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나머지 이론들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null 분포라는 것, null distribution은 규모가설이 옳다고 전제를 할 때의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는 확률 분포를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함으로써 그 데이터가 normality라든지 independence 뭐 이런 것들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 함께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 데이터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이 거의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혹시 일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여러 개의 가설 검정을 한꺼번에 추진할 때는 p-value 자체가 왜곡돼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데이터 그 자체를 리샘플링함으로써 보다 더 엠피리컬하고 데이터 기반의 그런 분포를 도출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설 검정을 해 나가는 뭐 이런 대안이 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리샘플링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이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p-value의 리샘플링을 적용하는 문제, 다른 하나는 false discovery rate의 리샘플링을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X그룹과 Y그룹의 평균이 같지 않다를 검증하는 그런 예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각각의 그룹별 그 샘플의 개수를 반영한 그런 T observation, 이런 T 통계량을 예컨대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리샘플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 취지는 결국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관측된 T 통계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오리지널 데이터로 먼저 T observed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퍼뮤테이션을 합니다. 퍼뮤테이션을 하는데 여러 차례 퍼뮤테이션을 하죠. 이것은 이제 대문자 B 표기를 많이 씁니다만 B 횟수만큼 이제 퍼뮤테이션을 하는데 각각마다 T 통계량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empirical p-value를 추정을 하죠. 여기서 empirical p-value라는 것은 전체 횟수 중에 부합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지금 일자 내지는 I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인디케이터 베리어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측된 통계량이 거기에 부합되느냐를 가지고 규모가설의 채택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false discovery rate에 대한 리샘플링 기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는 T 통계량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false discovery rate니까요. 벤자민 호츠버그 프로시저를 확장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false discovery rate는 R분의 expectation of V 값이었죠. 자, 이것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먼저 테스트 스레숄드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 C자 이 스레숄드를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스레숄드 값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미리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보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가설 검증을 동시에 하니까요. 각각의 가설에 대해서 그 관측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B번만큼의 B번 횟수만큼 퍼뮤테이션을 해서 E에 대해서 permutated statistic T 통계량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R 계산을 하죠. R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체 리젝션의 숫자입니다. 여기 이 일자 내지는 I자 표시가 된 것도 일종의 인디케이터 베리블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T 통계량 계산하는 것이 우리 스레시홀드 범위 밖에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그게 몇 개나 그 범위 밖에서 나타났느냐, 즉 리젝션의 대상이 되는 횟수가 몇 개나 몇 개의 가설이나 나타났느냐를 계산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expected value of V를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계산된 것들을 여기 지금 붙어서 보이는데요. R분의 expected value of V로 집어넣어서 최종적인 false discovery rate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는 다시 C를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FDR, false discovery rate의 레벨을 찾아내게 되죠.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value의 리샘플링을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앞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결국 여러 개의 랜덤 샘플링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개의 검정 통계량이 계산이 되죠. 자, 이것들이 일종의 empirical null distribution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것에 기반한 p-value를 계산을 하는데요. p-value가 조건에 부합하는 개수, 몇 개나 조건에 부합하는지 뭐 이것들을 따져보게 되죠. 자, 이것들을 기반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퍼뮤테이션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퍼뮤테이션 테스트란 랜더마이제이션 테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일종의 복원 추출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사전에 그룹이 있다면 그룹을 무시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밑에 먼저 데이터를 좀 보시는 게 낫겠네요. 예컨대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 두 그룹을 나누고 이때의 예컨대 유전자 발현 정도를 여기 나타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과연 각의 그룹마다 발현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뭐 그런 경우인데요. 자, 먼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평균 차이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randomly permutate 합니다. 이때 여러 차례 반복하고요. 이때 각각마다 널 가설이 옳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의 관측 통계량과 퍼뮤테이션에 의한 통계량을 비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측된 통계량보다 더 익스트림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몇 개나 발생되는지를 가지고 p-value를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자, 예컨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컨디션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p-value에 리샘플링을 적용하는 경우에 먼저 관측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평균 차이를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룹 사이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컨트롤 그룹의 평균, 트리트먼트 그룹의 평균 계산을 하고 이것들의 평균 차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함께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모은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예컨대 10,000번 퍼뮤테이션을 합니다. 10,000번 추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일부 예컨대 지금 10개의 이 관측치니까요. 랜덤하게 5개는 컨트롤 그룹, 5개는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놓고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0,000번 계산을 하면서 10,000번에 무작위로 이 클래시파이 했던 각 그룹별로 평균 차이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것들을 기록해 놓고 나서요. 만약에 우리가 상정했던 규모 가설이 정말로 옳다면 이들의 분포는 아주 고르게 분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퍼뮤테이션 분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0번 퍼뮤테이션을 하고 이들 각각마다 mean difference가 나왔으니까요. 자, 이것들을 쭉 플러팅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observed difference요. 1.46이었습니다. 자, 이 값이 과연 여기 어디에 속하겠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p-value를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total number of permutation 분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퍼뮤테이션 전체 중에 몇 번이냐를 보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계산된 것이 0.05 밖이라면 리젝트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것들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앞뒤 부분은 좀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코드를 제가 별도로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는 그 중에 가장 그 중심되는 우리 논의의 내용이 되는 부분만 지금 따왔는데요. 여기 컨트롤 그룹, 트리트먼트 그룹 있습니다. 이것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의 차이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원본 데이터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컨캐티네이트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0번 우리가 리샘플링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 놓을 곳, 이것들을 perm under diffs라고 변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000번 계산을 했죠. 10,000번을 계산을 하면서 임의로 가지고 오고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요. 이들의 평균차를 계산을 했고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과연 이것들의 평균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고요. 이것들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observed difference가 1.46이었죠. 원래 우리 앞에서 봤던. 근데 p-value를 계산해 보니까 0.0002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볼 때 널가스를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false discovery rate에 리샘플링을 적용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서서와 동일한데요. 즉 컨트롤 그룹의 평균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평균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보겠다. 인데 이번에는 좀 더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10개의 유전자가 있고요. 이들 각각에서의 발현 정도가 예컨대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false discovery rate를 통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 다중 가설 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관측 통계량 내지는 p-value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셔플링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얼마나 시그니피컨트한 것이 많은지 그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앞서 본 것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앞서 우리가 봤던 false discovery rate를 적용시킨 방식이죠. 그래서 관측 데이터 내에서 유의한 즉 서로 다르다고 판정되는 진의 개수 분의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나타난 significant 진의 에버리지 개수를 가지고 그리고 FDR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버리지가 들어간 것은 전체 리젝션 분의 expected value of V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계산하는 대신에 여러 개 퍼뮤테이션을 해서 계산해서 그 분포를 본 다음에 그 분포로부터 추정된 estimated FDR 값을 뽑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보면 먼저 trueDiff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봤던 각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의 각 지인별 실제 발현량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500 한 것을 지금 여기 이 trueDiff 데이터셋으로 일단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변수와 트리티드 변수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일종의 베이스라인을 잡은 겁니다.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인데요. 평균을 5로 주고 그리고 분산을 0.2로 주어서 노멀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관측치마다의 기준점이 되는 컨트롤을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변수, 트리티드 변수를 어떻게 잡았냐면 컨트롤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trueDiff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랜덤 노멀의 0.2를 주었죠.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treated variable을요, treated value 값을 컨트롤 베이스라인에 true effect요, true effect 그리고 random noise 이 세 개의 항목을 지금 합쳐서 treated value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노이즈 0.2를 준 것은 사실은 정해진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요, 현재 가지고 있는 디퍼런스를 기준으로 볼 때 말하자면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같은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판정 폭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t 통계량 관측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observed t value 이고요. observed t statistic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t 테스트에 independent t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만든 treated 하고 컨트롤을 가지고 equal variance라는 조건을 준 다음에 각 지인별로
T 검정 통계량 관측치를 매트릭스 형태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퍼뮤테이션 작업에 들어가는데 퍼뮤테이션 각각마다 이 T observed value와 서로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먼저 퍼뮤테이션 작업을 합니다. 퍼뮤테이션 작업은 퍼뮤테이션 테스트 결과를 담을 수 있는 퍼뮤테이션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NP0니까 전부 제로로 채워진, 그리고 퍼뮤테이션 횟수만큼, 그리고 number of gene만큼 그런 크기의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번 진행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2000번, 그러면 2000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umber of gene, 각 진마다 반복하면서 퍼뮤테이션 횟수만큼 반복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컨트롤 베리어블과 트리티드 베리어블을 먼저 합쳐 놓고요. 그 다음에 랜덤 퍼뮤테이션으로 랜덤 셀렉션을 합니다. 레이블이 0인 것, 레이블이 1인 것 해서 new control variable, new treatment variable을 만들죠. 물론 이것은 실행할 때마다 계속 이 레이블이 바뀌기 때문에 이 구성은 계속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t-test independent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t under perm b, g 앞에 우리가 여기서 만든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퍼미션 프로시저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empirical FDR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t under threshold equal 3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true discovery를 판단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인데요. t threshold가 작으면 그러면 좀 더 많은 디스커버리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엄격한 정도가 좀 덜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false discovery rate가 높아지겠죠. 반면에 t threshold가 크면 그러면 새로운 디스커버리를 좀 적게 용인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결과적으로 FDR 값이 낮아지겠죠. 즉 t threshold 값이 작으면 아주 엄격한 것이고 t threshold 값이 크면 그러면 엄격한 정도를 좀 낮추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디시전 파라미터가 되고 이 t threshold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발견으로 인정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t threshold를 예컨대 2.5 정도를 주면 대략 false discovery rate가 약 0.1 정도가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value를 기준으로 본다면 95% 신뢰 구간에서 알파 레벨 5%를 주었죠. 이것에 비하면 그것을 한 10분의 1 정도로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할 범위에 따라서 t threshold 값을 좀 조정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점을 설정한 다음에요. 그 t threshold보다 관측된 t 통계량이 더 크냐, 그러면 그것의 개수를요, 더 크다 작다는 불리언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true false로 나오게 되고 그것의 썸값이니까 몇 개나 더 컸느냐가 이 NOBS 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permu, 즉 퍼뮤테이션에 의한 t-value 값하고 t threshold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횡으로요, 몇 개이냐, 그리고 그것의 전체 평균, 이것을 average null significant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소위 estimated false discovery rate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계산에 의해서이죠. 이 estimated FDR 값이요, 이 값은 결국 우리가 관측한 전체 디스커버리 중에 false discovery가 몇 개냐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수많은 퍼뮤테이션을 하면서 그 각각의 결과를 비교해서 얼마나 그 기준점 이상으로 넘어갔는가의 개수를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널 디스트리뷰션이 없이도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샘플링 어프로치가 언제 유용한가를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기본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theoretical null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없거나 일정한 모수요, 확률 모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모집단에 대한 모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실치 않을 경우, 또는 앞에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그 복잡한 모델링인 경우 또는 샘플의 사이즈가 적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리샘플링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상에도 좀 여러 가지 감안할 점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들을 상쇄시킬 만큼 상당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주제가 멀티플 테스팅이었는데요. 멀티플 테스팅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그런 큰 개념입니다. 다중검정 안에는 다중 비교, 멀티플 컴패리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또 포스트 호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후 검정이죠.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또 리샘플링 기법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그 리샘플링 기법을 가지고 멀티플 테스팅에서의 여러 기존 이론들이 갖고 있는 제약점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했죠. 자, 관련돼서 그 사후 검정이라는 것이요. 개별 검정 내지는 개별 비교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등을 따져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QK-HSD 테스트이고요. 자, 그 경우에는 이런 통계량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죠. 자, 이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리고 앞에서도 봤던 QK-HSD 경우는 이퀄 샘플인 경우 있고요. 만약에 그룹별로 샘플 숫자가 서로 다르다면 그것에 QK-HSD를 변형한 튜키-크래머 프로시저를 흔히들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샘플링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주로 그 목적이 기대값이나 확률이나 분포나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데 있는 반면에 리샘플링 경우는 검정 통계량의 널 디스트리뷰션을 이론적인 디스트리뷰션으로 미리 전제하기 어려울 경우 이럴 경우에 데이터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정도이죠. 자,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검정할 대상이 하나인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알파 오류, 베타 오류와 함께 p-밸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개에서 10개 정도 같으면 본페로니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10개에서 100개라면 자, 그런 경우에는 패밀리 와이즈 에러 레이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본페로니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홈이나 셰페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정의 대상이 되는 가설이 만약에 100개에서 수천 개까지 된다면 그때는 폴스 디스커버리 레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벤자민 호츠버그 FDR이거나 벤자민 예쿠티엘리 FDR 또는 스토리의 Q-밸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00개, 수천 개에서 그 이상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봤던 리샘플링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여기 표기해 놨는데요. 멀티플 컴패리즌 경우에 그런 경우에 10개 이하의 그룹인 때는 아노바 기반의 검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포스트호크 검정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10개 그룹 이상인 경우 자, 여기 좀 잘못해서 여기 10개 그룹 이상인 경우로 좀 바꿔야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리샘플링을 통해서 멀티플 컴패리즌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론 설명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